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공개된 두 개의 동영상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과 분노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혜경이 찍은 동영상과 그리고 희생된 단원고 2학년생 박수행 군의 동영상, 이 두 개는 너무나 비교가 됐습니다. 박수행 군이 찍은 동영상은 17분간, 사고가 났던 16일 오전 8시 52분 27초부터 9시 9분 22초까지 17분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소리만 들었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혜경이 찍은 동영상에는 성격을 버리고 탈출하는 성문, 그리고 이들부터 구조하기에 급급한 혜경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 정말 아이들의 천진함과 의연함에 가슴이 미어지고 어른들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에 가슴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모두가 반성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물려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나가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나 교류, 이런 것들이 부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거나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서 상황을 수습할지만 골몰하는 이런 태도 뿐입니까? 청와대의 책임 회피는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인 유병헌 씨 일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태도하고도 매우 대조가 됩니다.
유병헌 씨 일가 비리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필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것이 청와대와 박근혜에게 면피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면피하기 위해서 유병헌 일가를 악마로 만들고 집단적인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구원파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구원투수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무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는 무한 회피하는, 박근혜는 무한 회피하는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그 자체가 넌센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 관료들에게 야단칩니다. 그 심정 이해는 갑니다. 수족까지 따르던 관료들, 그런 관료들만 믿고 맡기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발등을 찍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나 관료들 탓할 게 아닙니다. 관료 조직의 속성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무능한 장관을 뽑아서 윗사람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로 만든 것도 역시 박근혜입니다. 총리 장관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아래로 떠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아닙니까?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하고 장관들을 받아쓰기 잘하는 학생으로 만든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할 일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원망해야 합니다. 어제 분향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오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놓은 화환, 조화 바깥으로 치워졌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양반이라서 그냥 치우기만 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부셔서 쓰레기통에다 쳐박았을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땅의 기성세대들은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문 쓰지 않고 있는 딱 한 사람 바로 박근혜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어떤 사과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또 유체 이탈을 할지 궁금하긴 한데요. 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는 소리 다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이 정권은 맹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한겨레신문, 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의 저자인 김동조 씨가 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중에서 2009년 5월 소설가 김현수가 한겨레에 기고한 그날 하늘에는 검은 달이 떠 있었다 보다 슬픈 글을 나는 알지 못한다. 죽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젠 다 틀렸다. 다시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지만 그 두 세계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대통령 노무현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의 글을 다시 읽다가 많은 것들이 떠올라 나는 또 울었다. 네, 검은 달이 이런 의미를 갖고 다가오는 줄 김동조 씨의 글을 읽고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은 자연현상입니다. 겨울이면 눈이 오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인간의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상관없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자연의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명은 자연과 다릅니다. 문명 속에서는 늘 윤리적인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윤리적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윤리적 인간관계, 권선징악, 정의의 실현일 겁니다. 하지만 윤리적 인간관계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그것을 무시하는 자연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좌절됩니다. 착한 사람이 벌을 받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 복을 받는 자연현상,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의 정점, 죽음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이 불행해
자신들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오판과 누군가의 타락과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 죽었을 따름입니다. 윤리적 인과관계의 실패입니다. 죽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바로잡아 보겠는데 이제 다 틀린 거죠.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비통한 눈물이 온 나라를 적십니다. 곧 일벌백계가 있을 것이다. 관련자들이 엄격하게 처벌되고 책임자들은 냉혹하게 경질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을 중형에 처하고 청해진 해운의 비리와 잘못을 밝힌다 해도 아이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고 비슷한 일은 또 일어날 것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졌지만 세월호가 또 침몰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윤리적 인과관계가 실현될 것이란 신념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갖지 않는 한 그런 신념은 작동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그런 사회가 실현되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권한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책임은 회피하고 맨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은 무수한 불의를 자행해도 아무런 죄 없는 서민들에게 벌금형을 때리고 징역형을 선고해도 그래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쑥쑥 출세하는 검사들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장관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을 선실에 머무르게 한 뒤 먼저 배를 탈출한 선장의 행동은 어떤 윤리적 관점으로도 합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하는 일 역시 어떤 윤리적 설명으로도 납득을 시킬 수 없는 일이지만은 현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가 됩니다. 이념과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고 영향력을 자랑하는 언론들이 제대로 된 사실 파악도 처벌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잘못이 발각될 가능성은 작고 설령 발각이 되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된다고 해도 곧 다른 자리에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립니다. 명확한 정치적 범죄에 대한 혐오와 공분이 결여되고 잘못된 권력도 바뀌지 않는 사회가 그런 윤리적 인간관계의 실현, 즉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은 일본인들에게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 음습한 패배감과 무력감이 일본 열도에 만연했다. 무엇이든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이 아베 정권을 탄생시켰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세월호 사건도 어떤 식으로든 한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일벌백계는 20년 전에도 썼던 방법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속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적 영역에서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정상화다. 정치적 영역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일벌백계, 청와대 혹은 박근혜 혹은 새누리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병헌과 구원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우는 일벌백계 또 벌어질 것이고 희생양으로 총리, 장관 몇 명 날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는 또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라면 또 다른 세월호, 또 다른 무수한 인재가 일어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거꾸로 되돌리는데 그 역할을 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육사 지방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이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그 첫 단추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정권, 이 여당, 이 세력들 너무나도 튼튼하고 너무나도 가진 게 많아서 지방선거에 참패했다고 해서 몰락하거나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고 또 우리들 역시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시민들의 힘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조합원으로 가입해달라는 호소 매일 하는 겁니다만은 비대위동지와 국민TV 조합원 가입을 또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희 뉴스K 이제 출범한 지 내일 모레면 딱 한 달입니다.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나 매일 월화수목금 비록 일주일 닷새에 불과하지만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씩 하는 뉴스 지상파와 혹은 종편과 기를 수 있는 그 뉴스의 첫 고고의성을 올렸습니다. 아직 큰 특종도 없고 아직 크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민TV, 뉴스K가 머지않은 시기에 대한민국의 언론을 주도하는 공정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바로 그 초석을 닦는 길입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누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미래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마이페이지 조합원으로 미래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마이페이지를 누르면은 매월 사용료 11,000원을 납부할 수 있는 CMS 자동이체 신청이 나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셔야만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정한 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삼각항동에 계시는 CEH2K님.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닉네임은 그렇습니다. 조합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치코코님. 닉네임이 미치코코님이네요. 조합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정. 오늘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보니까요. 이분은 아마 평범하신 분 같아요.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길에 사시는 김규종 님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오늘 아침 조기를 걸었다. 차마 말 못할 심정으로. 이게 바로 이 땅의 상식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심정일 겁니다. 오늘 아침 남산을 오래도록 응시하면서 나는 조기를 달기로 했다. 생존자 구출 소식은 없고 사망자 발견 소식만 들려온다. 어린 청춘들의 육신이 감당해야 했을 저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 너머의 정막, 그리고 끝없이 다가오는 사신의 검은 그림자를 생각한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억하심정이란 이런 때 쓰는 말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고 이후의 수습 과정이다. 그것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권력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실종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차고 넘치는 허언들의 춤사위 속에서 숨죽이며 우는 유가족들의 망연한 얼굴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경술국치, 6.25 한국전쟁과 권력자들의 고귀한 의무를 말하다가 끝내 목이 메었다. 어른들의 탐욕과 부패와 무능과 책임회피가 야기한 비상사태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린 학생들에게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총총히 강의실을 빠져나오는 무력한 자화상을 본다. 이 나라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와 권력 집단은 자기 자신의 고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로 야반도주한 임진왜란 때의 선조, 그리고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병자호란 때의 인조, 그뿐입니까? 전쟁이 난 지 사흘 만에 대전으로 달아난 이승만. 대전에서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국군이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방송하고, 그리고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여 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강 인도교 피난민들이 마구 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폭발을 시켜서 800명의 생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뿐입니까? 한강 인도교, 그때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한강 인도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리 끊어지면은 배 아니면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못 가가지고 북한에게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다 반공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자칭 보수 세력들, 우익 세력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자고 강요하는 바로 이승만이가 자행한 범죄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외아들 제임스 공군 중위였습니다. 27살 나이로 참전했으나 한국전에서 실종됩니다.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급한 인민군 그 사이에는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마오쩌둥, 모택동의 아들도 끼어 있었는데 그 역시 한국 동란의 와중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어떤 유력자들의 자제가 한국전쟁에서 전문을 했는지. 천안함 사태에서 사망한 46명의 영웅 가운데 계급 높은 사람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창기 원사와 김태석, 남기훈, 문규석 상사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20대 초중반의 꽃다운 청춘의 말단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휘한 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역한 몇몇을 빼고 모두 승진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기결은 됩니다. 승전의 근간은 명나라의 원병과 이순신 장군의 해상권 장악 그리고 의병이었습니다. 조선 국왕이 도망간 텅 빈 한양도성을 보고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가등청정 가또 기요마사는 화들짝 놀랍니다. 이런 임금놈도 다 있구나. 이랬던 가등청정을 또다시 놀라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병들이었습니다. 의병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그 관료제도, 그 지도자들의 허약함에 놀랐지만은 그들이 몽땅 무너지고 난 그 다음 그야말로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 의병에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러나 그 의병들, 병자호란 때는 물론 약간 전쟁 상황도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왜? 그 의병들 나중에 다시 집권한 선조 이런 인간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의병들을 오히려 탄압을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최고 권력자와 권력 집단이 포기한 나라를 구했던 것은 결국 민초들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하다. 20대 80,
1대 99로 표현되는 사회 양극화는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을 낳았다. 한 해에 14,000여 명 이상의 자살공화국, 1,000만을 훌쩍 넘는 비정규직, 이러한 비정상의 일상화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본다는 이 나라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 국민들이 각성할 시기가 왔습니다. 허다한 불륜과 복수의 막장 드라마로 황금 시간들을 채우는 텔레비전을 끕시다.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생활의 지혜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온전한 방송을 요구합시다. 국민을 청명간이 머저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권력자와 권력 집단에게 우리의 이성을 보여줍시다. 국민TV, 뉴스타파, 고발뉴스, 팩트TV 이런 대한 언론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그리고 공정성으로 무장한 뉴스들을 제공할 겁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참 빌어먹을 나라지만은 참으로 빌어먹을 지도청이지만은 그래도 희망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의병들처럼 민초들에게서 바로 시민들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고아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 3동의 봄밤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삐딱진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빠사님,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납입을 동시 패션으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애도도 마음껏 못하게 하는 정권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준 충격은 희생자,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였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우리 사회 전체가 심리적 죽음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가 만들어낸 국민적 트라우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전쟁과 맞먹는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도 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며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할 때다. 이 나라는 지금 조문객과 상주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준 충격은 희생자,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였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진 박사는 우리 사회 전체가 심리적인 죽음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가 만들어낸 국민적 트라우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 전쟁과 맞먹는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도 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며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할 때다. 이 나라는 지금 조문객과 상주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은 국민들이 애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어떻게든 미루고 규모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23일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전행정부는 26일 밤에야 무려 4일이 지난 다음에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합동분향소 설치 공문을 보냅니다. 늑장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안전행정부는 공문에다가 합동분향소 설치 대상 지역에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안전행정부는 17개 광역단체 분향소도 시도청사 안에 한 곳씩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소요경비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왜 어떻게 하면은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분향소에 많이 모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향소에 많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면 박근혜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그따위 충성을 한 것 아닙니까? 관료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박근혜입니다. 말 안 들으면 다 때리잡겠다. 말 잘 들으면 남재진처럼 절대 국민의 공분을 받아도 절대 안 자른다. 그러니까 오로지 박근혜 신기만을 바라보면서 이따위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정부의 이런 지침은요, 4년 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놓은 희생자 분향소 설치 가이드라인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정부는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했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합동 분향소 91군데를 만들어서 분향소 전체적으로 340곳에 설치됐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합동분향소가 수원역 광장, 평택역 광장, 의정부역 광장, 포천시청 광장 4곳에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상반된 대응을 두고 시민들의 애도 물결을 타고 정부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커지는 것을 걱정한 탓이란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가슴에 못을 2번 박는 일입니다. 참사 이후 내내 구조도 수습도 엉망으로 하던 정부가 사건 파장을 줄이는 데만 마음을 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해수부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다른 엉뚱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덮어라, 이따위 가이드라인까지 나왔겠습니까? 정부가 애도 행렬마저 통제하려 한다면 정말로 정부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 사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까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박근혜 물러나라는 얘기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박근혜 물러나라는 얘기 비등하다가 국정원이 활약해가지고 이석희 무슨 내란 업무 이 지랄병을 쳐서 간신히 눌러놨는데 세월호 때문에 또다시 박근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더 이상 휘발유를 끼지 마세요.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예, 게시판에 YJS5415님 월 사용료 자동이체 신청 완료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동이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사설,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세월호 의사자 청원운동. 지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정권은 어떻게든 발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시민들이 앞장섭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조끼마저 양보한 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정차홍군 유족들이 장례마저 조촐하게 치른 사실이 알려져 주의를 숙연케 했다. 유족들은 한 푼의 국민 세금도 헛되이 쓸 수 없다며 값싼 장례용품만 고집했다고 한다. 정군의 희생정신을 욕되지 않게 하려는 유족들의 마음 앞에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인터넷에서는 정군의 의사자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한창이다. 정군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 와중에 살신성이 난 승무원과 단원고 교사,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한결같이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사연들입니다. 승무원 박지영 씨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며 선언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 친구들을 다 구해주고 난 나중에 나가겠다.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안내방송을 하다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승무원 정현선, 김기용 씨 커플도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들은 승객을 구하기 위해 침몰 중인 세월호로 다시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변을 당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처음 신고한 단원고 최덕하 군도 승객 174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본인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운명을 함께 했습니다. 이들 외에 단원고 교사 남현철, 최혜정 씨의 눈물겨운 구조 사연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의사자 청원 운동에는 일주일여 만에 수만 명이 동참했다.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는 예비 커플인 정, 김 씨의 의사자 지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흥시는 박 씨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안산시도 승객 구출에 앞장섰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학생들의 의사자 신청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의사자 제도는 본인의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이나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 및 의료, 취업상의 혜택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 이관이 가능하다. 큰 사고 때마다 거론되는 영웅주의는 분명 경계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피 끓는 심정을 생각하면 섣부른 감도 없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려다 변을 당한 희생자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들의 의사자 청원운동을 의미 깊게 여기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탐욕에 사로잡힌 기성세대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 어려운 사람들은 풀뿌리에 있는 겁니다. 예, 풀뿌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